당신이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그 엑셀창 띄워놓고 어제 들어온 데이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던 그 지루한 30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고욕이죠, 그거. 네, 맞아요. 혹은 매주 발행해야 하는 뉴스레터 콘텐츠를 이리저리 수정하면서 막 머리를 쥐어뜯던 금요일 오후의 피곤함을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다들 한 번쯤 겪어보는 일상이죠. 끊임없이 쏟아지는 업무, 확인해야 할 수많은 지표들, 그리고 매일 쫓기듯이 만들어내야 하는 결과물들 속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신 당신이라면 말이죠. 네. 아마 누가 내 생각까지 읽어서 이 귀찮은 일들을 좀 대신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수백 번도 더 해보셨을 겁니다. 사실 상상이라기보단 간절한 소망에 가깝죠.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텍스트들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시간은 바로 그 빼앗긴 30분, 아니 어쩌면 하루의 절반을 당신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네요. 오늘 분석할 핵심 자료는 2026년 최신 가이드 AI 마케팅 에이전트로 업무 자동화하기입니다. 맞습니다. 흔히들 AI라고 하면 프롬프트 창에 텍스트를 막 길게 쳐야만 겨우 움직이는 도구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보통은 그렇게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제 마케팅 씬에서 그 수동적인 시대는 끝을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흐름이 이 자료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AI 자동화의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진입해 있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단계요? 네, 단순히 사용자의 질문에 그럴싸한 대답을 내놓는 챗봇의 수준을 한참 넘어선 거죠. 아, 챗봇 이상이다. 맞아요. 이제는 스스로 업무의 맥락과 최종 목표를 이해하고 필요한 실행 계획을 짜서 알아서 여러 소프트웨어로 옮겨다니며 최종 성과물까지 내놓는 이른바 디지털 팀원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와, 디지털 팀원. 네. 이것은 단순히 일 처리가 조금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팀 간의 생산성 격차를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벌려놓을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마케팅 팀의 생산성 격차라. 확실히 요즘 어떤 팀은 같은 인원으로 10배의 퍼포먼스를 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툴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갈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용어 정리를 한번 확실히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자, 하나씩 파헤쳐보죠. 도대체 AI 마케팅 에이전트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네. 앞서 말씀하신 단순한 질문, 응답 위주의 챗봇이나 우리가 이미 흔하게 쓰고 있는 업무 자동화 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인 건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를 혼동하시거든요. 비유를 해보자면 챗봇은 우리가 던지는 공을 제자리에서 쳐내는 벽과 같습니다. 아, 벽이요? 질문을 주면 답만 튕겨내는 거군요. 네, 딱 거기까지죠. 반면 기존의 자동화 툴은 정해진 궤도만 달리는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정해진 길로만 가는. 맞습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에이전트의 특성인데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AI 에이전트는 목표 지점을 향해 스스로 공을 몰고 가는 자율주행 자동차 혹은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을 몰고 간다? 네. 자료에서는 기존 자동화 도구와 에이전트의 차이점을 네 가지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 네 가지나 되나요? 네, 첫째는 시작 방식입니다. 기존 자동화가 어떤 조건이 맞으면 실행해라 라는 트리거 기반이라면 에이전트는 이 목표와 결과를 달성해라 라는 목적 중심이죠. 결과 중심이라는 말이 와닿으면서도 조금 추상적인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기존 자동화가 비가 오면 우산을 편다 라는 아주 단선적인 규칙이라면 네네. 에이전트에게는 나를 젖지 않게 해줘 라는 최종 목표를 주는 방식입니다. 아하, 완벽한 비유네요. 비가 오면 무조건 우산을 펴는 게 기존 방식이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기존 자동화는 비가 오는데 태풍이 불어도 그냥 우산을 펴니다. 규칙이니까요. 그러다 우산이 다 뒤집어지겠죠. 맞아요. 하지만 에이전트는 다릅니다. 이게 두 번째 차이점인 판단력, 즉 스스로 판단하고 추론하는 능력입니다. 스스로 판단을 한다고요? 네, 에이전트에게 비에 젖지 않게 해달라는 목표를 주면 이 친구는 스스로 주변 상황을 추론하기 시작합니다. 밖을 보니 비가 오지만 바람이 너무 강하네. 그러면 우산을 펴는 대신 우비를 가져오거나 아, 아예 실내에 머무르라고 조언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스스로 우회로를 찾는 거죠. 그게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군요. 그럼 세 번째, 도구 통합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비를 사러 알아서 쇼핑몰에 접속이라도 한다는 뜻인가요? 거의 비슷합니다. 기존의 자동화는 정해진 몇 가지 앱 안에서만 움직였죠. 이메일이 오면 슬랙으로 알림을 보낸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맞아요. 그 앱들끼리만 연결해주는 툴들이 있죠. 하지만 에이전트는 웹 브라우저를 열어서 검색을 하고 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뒤에 필요한 내용을 이메일로 요약해 보내는 등 다양한 도구의 경계를 사람처럼 자유롭게 넘나들며 업무를 처리합니다. 와, 진짜 사람 같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차이점이 바로 자율적인 일처리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사람이 중간에 개입해서 버튼을 눌러주지 않아도 스스로 끝까지 완수한다는 거죠. 설명을 듣다 보니 당신의 매일 반복되던 그 지루한 작업들을 알아서 판단하고 처리해주는 든든한 동료가 생기는 기분이 드실 텐데요. 든든하죠, 정말. 자, 그럼 이렇게 똑똑한 에이전트를 내 업무에 어떻게 투입할 수 있을지 실전으로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자료를 보면 첫 번째 에이전트를 만드는 과정을 마치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처럼 4단계 프로세스로 설명하고 있어요. 네, 아주 재미있는 접근이죠. 첫 번째 단계는 수행할 업무 선정이네요.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막막할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시켜야 할지부터가 고민이거든요. 맞습니다. 무턱대고 아무 일이나 던져주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그럼 어떤 일부터 맡겨야 하나요? 에이전트에게 맡길 첫 번째 업무는 반드시 반복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로직이 뚜렷한 일이어야 합니다. 반복적이고 로직이 뚜렷한 일. 네, 매일 아침 수십 개의 뉴스를 뒤져서 경쟁사 동향을 파악하거나 흩어져 있는 리뷰 데이터를 모아 긍정과 부정으로 분류하는 리서치 업무들이 대표적이죠. 아, 매일 하는 귀찮은 일들이네요. 좋은 팁이 있다면 평소에 대형 언어 모델, 즉 LLM에게 가장 자주 요청하던 작업들의 목록을 정리해보는 겁니다. 챗GPT나 클로드 같은 거요? 네. 이 기사 요약해줘, 이 데이터를 표로 만들어줘 같이 매번 당신이 직접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복사해서 옮기던 그 과정 전체를 하나의 에이전트에게 통째로 넘기는 거죠. 수행할 업무를 골라내는 게 1단계라면 제가 생각하기엔 그 업무를 어떻게 가르칠지가 가장 큰 난관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로 연결됩니다. 그냥 툭 던져주면서 알아서 잘 정리해줘 라고 하면 10중 8구 엉뚱한 결과물을 가져올 텐데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직무기술서, 즉 JD 작성인 거군요. 맞습니다. Job Description이죠. 와, 사람을 채용할 때 쓰는 그 JD를 AI에게도 준다니 이건 진짜 생각의 전환이네요. 너무 신기해요. AI가 당신의 마음을 읽는 독심술사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꼼꼼한 문서화가 핵심이거든요. 사람 인턴한테 일 시킬 때랑 똑같네요. 네, 두루뭉술하게 지시하면 결과물이 산으로 가잖아요. 에이전트에게도 세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문서화해서 부여해야 합니다. 세 가지요. 네, 무엇을 할 것인가를 뜻하는 what, 언제 이 작업을 실행할 것인가를 정하는 when,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떤 방식으로 결과물을 내놓을 것인가, 즉 how입니다. What, when, how. 어떤 형식으로 결과를 내놓을지 구체화한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걸까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소셜미디어 트렌드를 분석해서 보고해가 아니라 매주 금요일 3시에 우리 브랜드가 언급된 트윗을 수집하고 그중 긍정적인 반응 탑3와 부정적인 반응 탑3를 분류해서 슬랙의 마케팅 채널에 엑셀표 형태로 전송해. 이 정도로 세밀해야 한다는 거죠. 정확한 예시입니다. 출력 포맷이 그렇게 구체적이고 구조화되어 있어야만 에이전트가 제대로 일을 마쳤는지 당신이 성과를 측정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야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목표와 형태가 뚜렷해야 에이전트도 헤매지 않고 최단 경로를 찾아내죠. 자, 그럼 업무도 정했고 JD도 꼼꼼하게 썼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에이전트 빌더 선택인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기술적인 장벽이 확 높아지는 기분이 들어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요. 제가 코딩을 하나도 모르거든요. 네, 클로드 코워크, 릴레이, 뮤티니 같이 낯선 이름들이 쏟아지는데 이 빌더들이 다 다른 건가요? 코딩을 모르는 마케터도 진짜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코딩 지식 없이도 충분히 다룰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시장에 나와 있는 이 빌더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차분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요? 첫 번째는 자율실행형입니다. 대표적으로 클로드 코워크 같은 툴인데 아까 말씀드린 나를 젖지 않게 해줘라는 식의 목표만 주면 AI가 알아서 도구를 선택하고 계획을 짜서 실행합니다. 오, 알아서 다 하는군요. 네, 자유도가 아주 높죠. 하지만 그만큼 통제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엉뚱한 걸 사올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구조화형입니다. 릴레이나 제피어 같은 툴인데요.
화면을 띄워보면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레고 블록이요? 네, 당신이 이메일 수신 블록과 데이터 추출 블록, 슬랙 알림 블록을 직접 선으로 연결해서 워크플로우의 틀을 명확히 잡아주는 방식입니다. 아, 길을 딱 정해주느냐 아니면 자유롭게 방목하느냐의 차이군요. 그럼 통제력이 필요하고 정해진 절차가 중요한 업무엔 이 구조화형이 낫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품형입니다. 제품형은 뭔가요? 뮤티니처럼 아예 특정 마케팅 목적에 맞춰서 처음부터 끝까지 세팅되어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웹사이트 방문자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문구로 전환율을 높여주는 식이죠. 당신이 당장 복잡한 세팅할 여력이 없다면 이런 완성형 제품으로 가볍게 첫 실험을 시작하는 것도 아주 좋은 출발점입니다. 결국 내 팀의 상황과 업무 성격에 맞는 도구를 마트에서 물건 고르듯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이 4단계인 배포 및 개선 단계에서 처음부터 완벽한 세팅을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대목이었어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죠. 네, 완벽주의를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이를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에이전트 구축은 한 번에 끝나는 마법이 아닙니다. 최소 기능 제품, 즉 MVP 형태로 일단 배포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아까 제가 말했던 인턴 수준으로 가볍게 시작하라는 의미인 거죠. 맞습니다. 일단 가장 기초적인 기능만 하는 초기 버전을 현장에 투입하세요. 배포하고 나면 에이전트가 어떤 데이터를 가져왔는지, 어디서 판단을 잘못했는지 보여주는 로그 기록과 오류들이 남습니다. 아, 일종의 업무 일지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 기록을 들여다보면서 이 키워드는 빼야겠구나. 이 포맷보다는 표로 정리하는 게 가독성이 좋겠네 하면서 에이전트의 명세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이 반복 작업이 에이전트 운영의 진짜 본질입니다. 처음엔 엉뚱한 결과물을 가져와서 좀 뒷목을 잡게 하더라도 계속 피드백을 주면서 내 입맛에 맞는 에이스 직원으로 키워나가는 재미가 쏠쏠하겠네요. 네, 그 과정을 즐기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해두고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선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마케팅팀이 당장 만들었을 수 있는 실전 에이전트 사총사를 자료에서 제안하고 있는데요. 네, 아주 유용한 예시들이죠. 이 부분이야말로 듣고 계신 당신의 실무에 아주 직접적으로 꽂힐 내용입니다. 듣다 보면 당장 오늘 오후에 하나 만들어보고 싶으실 거예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경쟁사 분석 에이전트입니다. 이 친구에게 부여할 임무는 명확하죠. 경쟁사를 감시하는 건가요? 네. 매주 월요일 아침 당신이 출근하기 전까지 주요 경쟁사들의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계정, 그리고 관련 뉴스 기사를 싹 다 스캔하는 겁니다. 전부 다요? 네. 단순히 긁어오는 게 아니라 지난주와 비교해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 변경된 가격 정책, 혹은 새로 런칭한 캠페인 메시지 같은 핵심 변경점만 쏙쏙 뽑아냅니다. 와, 상상만 해도 너무 편안한데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으로 경쟁사 동향 브리핑을 딱 열어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슬랙이나 이메일로 리포트를 쏴주니까요. 시장에서 우리 브랜드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신기능을 파악해서 즉각적인 대응 전략을 짜는데 이보다 더 빠르고 든든한 조수 역할을 할 수가 없겠어요. 그렇죠. 시간 단축이 어마어마합니다. 두 번째 에이전트도 정말 기대되는데요. 두 번째는 리소스가 부족한 팀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콘텐츠 재활용 에이전트입니다. 콘텐츠 재활용이요? 네, 당신이 공들여서 1시간짜리 웨비나를 진행했거나 깊이 있는 팟캐스트 녹음을 끝냈다고 가정해보죠. 이 원본 영상이나 음성이 클라우드에 업로드되는 순간 이 에이전트가 알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 업로드만 하면요? 네, 긴 콘텐츠의 맥락을 분석해서 트위터나 링크드인에 올릴 5개의 짧은 소셜 게시물 조안을 순식간에 작성합니다. 와, 1시간짜리 영상을 짧게 자르고 요약하는 게 진짜 노동집약적인 일이고 시간도 엄청 걸리잖아요. 보통 하루 종일 걸리는 작업이죠. 게다가 각 소셜 채널의 문법에 맞게 어투까지 바꿔준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체 내용을 요약한 블로그 포스팅 초안과 고객의 다음 행동을 유도하는 구조화된 문서, 즉 CTA 문구까지 완벽하게 세팅해서 당신에게 검토를 요청하죠. 하나의 무거운 롱폼 콘텐츠를 가벼운 쇼폼 여러 개로 쪼개는 효율성이 엄청나네요. 콘텐츠 마케터들의 구세주가 따로 없어요. 생산성이 폭발하는 지점이죠. 세 번째 에이전트는 우리 브랜드를 지켜주는 파수꾼 같은 역할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바로 소셜 리스닝 에이전트입니다. 하지만 시중에 있는 단순한 키워드 알림 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에이전트의 진가는 우선순위 판단에 있습니다. 우선순위 판단이요?
단순히 브랜드가 언급되었다고 무조건 알람을 울리는 게 아닌가 보네요. 네, 무의미한 알림은 다 걸러냅니다. 조금 더 와닿게 일상적인 상황을 가정해 볼까요? 당신이 토요일 저녁 소파에 누워 넷플릭스를 보며 푹 쉬고 있는데 갑자기 유명 테크 인플루언서가 우리 제품의 치명적인 버그를 지적하는 트윗을 올린 겁니다. 순식간에 리트윗이 수백 개씩 달리며 불타오르기 시작한다면요? 아, 과거 같으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서야 사태를 파악하고 비명을 질렀을 겁니다. 늦었죠, 그때면. 네, 하지만 이 에이전트는 영향력이 높은 계정의 언급이나 단기간에 트래픽이 급증하는 스레드를 스스로 스캔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위기 상황이다 라고 스스로 판단을 분류하죠. 판단을 해서 팀을 돕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즉시 마케팅팀의 슬랙 채널에 긴급 알림을 띄우는 거죠. 빠른 대응을 돕는 겁니다. 반대로 급찬을 받을 때도 유용하겠네요. 그럼요. 우리 브랜드를 극찬하는 트렌드가 생기면 재빨리 마케팅 기회로 삼으라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골든타임을 확보해주는 완벽한 보디가드인 셈이죠. 정보를 그냥 쏟아내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중요한 거니까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라고 중요도를 알아서 필터링해준다는 점이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요? 데이터와 관련된 것 같던데요. 데이터만 보면 머리가 아파지는 분들을 위한 성장 분석 에이전트, 즉 그로스 애널리스트 에이전트입니다. 아, 이름부터 멋지네요. 요즘 마케팅 데이터 정말 사방에 흩어져 있잖아요. 이메일 발송 툴의 오픈율, 구글이나 메타의 퍼포먼스 광고 데이터, 그리고 세일즈포스 같은 CRM 데이터까지요. 맞아요. 볼 게 너무 많죠. 이 에이전트는 여기저기 파편화된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해서 읽어냅니다. 각각의 툴에 로그인해서 데이터를 일일이 다운받고 엑셀로 취합하는 그 끔찍한 막노동을 대신해 준다는 거군요. 그걸 넘어서서 매일 혹은 매주 핵심 성과 지표인 KPI의 요약본을 만들어내고 이상치를 감지합니다. 이상치 감지요? 네, 단순히 숫자만 나열하는 리포트가 아니에요. 이번 주 광고 클릭률이 지난주 대비 15% 하락하는 이상치가 감지되었습니다. 최근 변경한 광고 이미지 때문일 수 있으니 이 수치를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라는 식으로 리포팅을 해줍니다. 와, 원인까지 분석해주네요. 네. 목표 대비 성과와 개선 포인트까지 콕 짚어주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역할을 훌륭히 소화하는 거죠. 꼼꼼한 리서처, 컨텐츠 재활용 공장장, 위기감지 보디가드, 그리고 숫자 천재 애널리스트까지. 정말 완벽한 4인조 실전 에이전트네요. 최강의 팀이죠. 듣고 보니 당장 우리 팀에 도입하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긴 한데요. 저는 여기서 약간의 현실적인 걱정이, 아니, 아주 건강한 의구심이 좀 듭니다. 새로운 디지털 직원을 다룰 때 주의할 점은 없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에이전트를 한꺼번에 풀어놓으면 관리는 어떻게 하죠? 이 똑똑하지만 아직은 위험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마음대로 우리 팀의 예산을 막 써버리거나 고객에게 엉뚱한 스팸 메일을 보내버리면 어떡하나요? 아주 현실적이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적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AI라도 권한을 무방비하게 주면 대형 사고를 치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에이전트 운영을 위한 세 가지 노하우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세 가지 노하우요? 네. 첫 번째는 처음에 반드시 사람의 결과를 점검해서 신뢰를 구축하라는 겁니다. 에이전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봐야 하죠. 인턴 수습기간처럼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보안과 권한 관리인데요. 처음부터 에이전트에게 시스템을 수정하거나 메일을 발송할 수 있는 쓰기 권한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아, 읽기만 가능하게요? 맞습니다. 오직 데이터를 읽고 요약만 할 수 있는 읽기 권한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쓰기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해야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결과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인 작성자 플러스 검토자 패턴입니다. 작성자 플러스 검토자 패턴이요. 그게 뭔가요? AI가 결과물을 내면 그 결과물을 검증하는 또 다른 AI 에이전트를 배치한다는 뜻입니다. 와, 다른 AI를 통해서 검증을 한다고요? 네. 마치 신문사에서 기자가 기사를 써오면 데스크 편집장이 우리의 가이드라인이나 팩트에 맞는지 다시 한번 깐깐하게 검토하는 구조와 같습니다. 이렇게 두 단계 패턴으로 교차 점검하게 만들면 품질이 비약적으로 단단해지죠. 오,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진 AI 여러 마리를 협업하게 만든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냐면 이 똑똑한 에이전트들이 데이터 분석도 해, 리포트도 써, 심지어 서로 검토까지 해버린다면
결국 우리 마케터들의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 책상이 사라지는 건 아닌가 하는 서늘한 불안감이 스치는데요. 많은 분들이 느끼는 공포지만 이 자료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인간과 AI의 역할의 분담이 아주 명확하게 갈릴 뿐입니다. 어떻게 갈리나요? 밤새 인터넷을 스캐닝하고 파편화된 수치를 모아보고 보고서를 자동화하는 반복적인 업무는 에이전트의 몫으로 온전히 넘어갑니다. 에이전트의 몫이다. 네. 하지만 그 정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쟁사를 무너뜨릴 전략적 판단을 내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획하는 일은 오직 인간의 몫으로 남습니다. 아, 오히려 잡무에서 해방되어서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에이전트는 마케터의 시간을 빼앗는 게 아니라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시간을 확보해주는 존재입니다. 아, 그래서 마케팅 팀의 미래를 설명하면서 젠마케터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 거네요. 맞습니다. 제너레이션 마케터죠. 이제 마케터는 자신이 직접 실무를 쳐내는 플레이어가 아니라 여러 성향을 가진 AI 팀원들에게 업무를 할당하고 그들의 성과를 지휘하는 매니저로 진화해야 한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자, 오늘 다룬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이제 선택이 아닌 반드시 실험해야 할 기술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시스템을 바꾸려 들지 마시고요. 당신의 퇴근을 가장 늦추는 그 귀찮은 작업 하나부터 작게 시작해서 네트워크로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네. 작은 것부터 자동화하는 게 핵심이죠. 맞아요. 자동화와 AI의 판단력이 결합해서 우리의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바꿀 거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여기서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어떤 질문이죠? 오늘 다룬 자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만약 AI 에이전트가 데이터 스캐닝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모든 반복 업무를 완벽히 소화하는 시대가 온다면 미래의 마케터를 가장 빛나게 만드는 핵심 역량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본질적인 질문이네요. 사람의 심리를 꿰뚫는 철학적 사고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당신의 다음 프로젝트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묵직한 화두를 던져주셨네요. 잡모라는 무거운 모래주머니는 든든한 AI 팀원들에게 과감히 넘겨주고 오직 당신만이 해낼 수 있는 진정으로 가치 있고 창의적인 생각에 집중하는 그런 통찰력 넘치는 하루를 보내시길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